수업 시간에 지금 주 교재로는 지금 시언어 1치월장이라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제 배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항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대신 제가 이제 보조 자료로 해서 활용할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나 할 건데요. 그 자료는 제가 이제 뭐 진도 나가는 내용하고 이제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같이 보조 자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강의 자료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요 강의 그 사이트에 요 올라가는 요 PDF 자료를 강의 자료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C 언어가 이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돼. C 언어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C 언어는 뭐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순서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려드린 보조 자료, 그 강의 자료에도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이제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자료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들어가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료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요리와 이제 같다. 요리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요리법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요리에 비유를 하면은 요리하는 방법, 요리법에 비유해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방법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빵 만드는 방법,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나만 알고 있으면 굳이 이제 이거를 뭐 어디다 적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만, 내가 만드는 이런 요리법들은 뭐 다른 사람하고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잘 정리를 해놓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그죠? 자연어, 한국 사람이 쓰는 이제 한국어라든지, 미국 사람이 쓰는 뭐 영어라든지 그런 이제 언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선 이렇게 빵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순서에 맞춰서 쭉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스트를 밀가루와 우유에 넣고 저어주고 그다음에 버터와 설탕, 계란을 추가로 넣고 따뜻한 곳에 놓아 발효를 시키고 그다음에 170도에서 180도 오븐에서 굽는다. 라는 빵을 만드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듯이 우리 프로그램도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의뢰한 그런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고 쭉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어, 뭐 순서도, 그다음에 의사 코드. 그래서 자연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문장 형태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순서도 하고, 뭐 이런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의사 코드. 그래서 문장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에 옮기기 쉬울 정도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의사 코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자연어라든지 순서도라든지 의사 코드, 그래서 문장으로 작성을 하면서 실제 이제 코드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방법의 의사 코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실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에디터들을 이제 바로 실행해서 그래서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또 쭉 담겨져 있으니까요. 강의 자료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이제 쭉 보시면 순서도 작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소스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알아둬야 될 그런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그런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작성해 놓은 거를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코드로 옮겨 놓은 거, 코드로 이제 작성한 거, 그걸 이제 소스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어, 기준으로 해서 컴파일러를 통해 작성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소스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C 언어를 이제 배우면서 그런 C 언어의 이제 그런 문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스 코드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용어들을 좀 이제 또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뭐였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과정.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컴퓨터한테 사람이 할 일을 시키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언어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해주게 되면은 컴퓨터가 번역된 사람이 쓰는 언어를 번역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컴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컴파일러에서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성할 이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에서 소스 코드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가 좀 끊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그런 이제 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디터 기능도 같이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은 어떤 이제 소스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쓰는 그런 고급 언어로 작성한 소스 파일을 잠시만요. 인터넷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작성한 그런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 컴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련 파일들을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링크는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C 언어를 이제 만든 그 안에 C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제 쓰지 않아도 편리한 이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만든 컴파일한 파일하고 그다음에 C 언어에서 미리 저장돼 있던 그런 명령어들 일단은 쉽게 이제 명령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C 언어에서 개발되어 있던 그런 명령어, 그런 명령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같이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링크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까지 거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최종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또 이런 실행 파일들은 뒤에 확장자가 exe라는 파일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소스 파일들은 이제 확장자가 C가 되는 거고요. 이 컴파일을 통해서 생성된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OBJ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다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은 exe라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머가 고급어를 사용해서 작성한 소스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일련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브젝트 파일은 기계어 혹은 그에 준하는 이진 코드로 이루어진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링크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서 뭐 커널과 연결,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C 언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사용했다면 같이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 게 링크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커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커널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의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커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디버깅은 소스 코드 문법 오류 또는 논리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오류 사항을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그런 코드들을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소스 코드의 문법 자체, 그 규칙 자체가 잘못, 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잘못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디버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C 언어를 이제 하면서 이런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컴파일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링크라든지 뭐 실행 파일이라든지 디버깅이라든지 이런 이제 용어들을 같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C라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순서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가 이제 작성하고 컴파일되고 그다음에 컴파일 과정, 즉 이제 기계어로 번역,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오류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수정된 내용을 컴파일. 우리 이제 소스 코드가 잘못됐으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한 코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고 링크 과정을 거치고 실행 명령을 통해서 성공하면은 이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소스 코드로 올라가서 다시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컴파일하고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 이제 다시 소스 코드로 가고요. 오류가 없는데도 이제 쭉 가다가 실행 명령을 실행했을 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소스 코드 작성 부분은 다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오류나 성공 부분에서 모두 다 오류 없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요런 이제 과정이 다 거치게 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이제 유지보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이제 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때는, 공부하는 이런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본인이 또 다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유지보수까지 다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나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유지보수를 또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테스터 그 부서나 아니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IT 쪽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도 그런 이제 테스트를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나 아니면 테스트만 따로 또 진행하는 그런 이제 계열사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SDS 쪽에는 이 테스트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또 이 IT 하나의 이제 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부서 또는 인력들이 또 따로 IT의 한 분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런 테스트 또는 이제 품질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런칭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런칭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다시 이제 보수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단계에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덜 들겠죠. 그러니까 뭐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집 같은 경우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어떤 이제 뭐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 뭐 균열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집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개발을 해놓고 런칭까지 했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 예산과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또 하는 파트 또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C가 이제 C 언어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미리 알아둘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연결이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C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제 작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해가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C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할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코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코드 작성을 위한 그런 이제 개발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C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파일러라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즉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해줄 컴파일러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하고, C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컴파일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언어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컴파일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컴파일러 역할을 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데브 C++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뭐 이클립스라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라는 애도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브 C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C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웹사이트 안에서 직접 소스 코드 작성하고 컴파일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또 한번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직접 설치하기 전에 한번 잠깐 그런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역시 이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역시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C 언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파일러, C 컴파일러들을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온라인 C 컴파일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요. 온라인 C 컴파일러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네,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C 언어로 작성을 하고 바로 컴파일을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웹상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실제적인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용하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이게 잠깐 이제 내가 어떤 코드들을 입력해서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컴파일러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사이트들이 다 이제 C 컴파일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무 사이트나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리플리트라는 리플리트라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이두들이라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제이두들이라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시는 곳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잠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옆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C 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단에 run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요 우측창에 실행이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어떤 코드들을 결과 값을 확인해 보고 싶다, 돌려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를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바로 무료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자,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최신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교재에서는 2019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드린 것도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렸으니까 2019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022 버전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일단 시언어 기초 문법을 좀 이제 공부할 거기 때문에 크게 버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그냥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무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난 2019 버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또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2019 버전을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릴리스 정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현재 릴리스 정보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해서 여기 중앙쯤에 요 화면 중앙쯤에 보시면 다운로드 커뮤니티 2019라는 2019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 버전을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최신 버전 다운받겠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트 들어오자마자 바로 요 커뮤니티 영역에 있는 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등이 있는데요. 자, 이 프로페셔널 이상은 유료 버전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려면 커뮤니티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설치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파일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이 다 되시면은 우리 폴더 열기를 해서 바로 실행 파일을 찾아가지고 실행 파일을 다운받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하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스톨러가 창이 나오면은 계속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자,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은 한번 다운로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위에 진행바하고 밑에 진행바가 모두 다 완료가 되면은 바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치하는데, 자, 워크로드 부분에서, 자, 어떤 것을 이제 설치할 건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C++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그래서 지금 우리는 C 언어를 하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를 위한 뭐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내용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머지 요 선택하고 나면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는 내용이 잘 화면에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구성 요소 상단에 개별 구성 요소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에 뭐 따로 체크하실 거는 없고요.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코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코드 도구. 자, 여기에 도말 뷰어라고 있는 요 항목만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 상단에 또 언어팩 탭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먼저 한국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한국어 상태로 설치 진행하셔도 되고요. 난 영어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영어. 그다음 뭐 따로 다른 언어가 이제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원하시는 언어 부분을 체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면은 우측 하단에 설치 버튼, 이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네, 이제 진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버전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다운받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기 위한 인스톨러가 이제 다운이 받아지고 자, 이 인스톨러 창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항목들, 항목들 어떤 개발을 할 건지 그 항목들을 선택을 하고 또 뭐 이제 구성 요소나 언어팩 선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제 설치가 되는 동안 우리 잠깐 또 그러면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동안 잠깐 이제 또 제가 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C라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이제 어떤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자, 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5번 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부터 3번 라인까지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떤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건지 그런 이제 설명. 그래서 소스 코드, 즉 프로그램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런 이제 소스 코드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글을 달아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주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단에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런 이제 제목,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가 언제 이제 작성이 됐는지 그런 이제 작성 일자나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단에 이제 작성을 하고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석을 활용해서 소스 코드가 누가 작성한 건지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내 안에서는 소스 코드가 이제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으로 이제 달아놓을 때 이 주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라인부터가 실제 이제 C 언어에 이제 실제 사용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라인에 보시면 샵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includ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상형가로 안에 studio H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라인에는 int라는 단어와 main, 그다음에 가로 열고 void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라인에 중가로 열고 그다음에 8번 라인에 printf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큰 따옴표로 묶여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 이렇게 찍혀 있죠. 자, 9번 라인도 마찬가지로 printf가 되어 있고 정말 반갑습니다라는 문장과 큰 따옴표로 묶여서 가로 안에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맨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라인에는 return 0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는 중괄호 닫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구조 형태로 이제 우리가 C 언어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라인마다 작성해놨던 이 문장들의 그 단어, 그 다음에 그 기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번 라인에 있던 첫 번째, 이 샵이라는 기호 있죠? 자, 얘는 가장 먼저 수행할 명령을 지시하는 선형 처리 지시자라는 이제 용어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 소스 코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해라 라고 알려주는 그 기호가 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include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자, 이 include라는 애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선행 처리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샵이라는 기호가 붙고 뒤에 include라는 얘도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제 C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예, 어제 이제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C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C라는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명령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각 공통된 명령어가 있어야 그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일 처리를 하겠죠. 예. 명령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뭐 일해, 누구는 일을 해주세요, 누구는 일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똑같은 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명령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예,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령어의 묶음, 그 묶음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C다라고 C 언어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clude라는 명령어를 가장 먼저 처리해라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라는 애는 뒤에 오는 header 파일이라는 애를 지금은 그냥 일단은 header 파일이라는 애를 포함을 시켜라. 밑에 있는 소스 코드들 먼저 처리하기 전에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어, 포함을 시켜라 라는 이제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옆에 이제 include 옆에 오는 stdio.h라는 이 명령어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이다. 그러니까 includ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뭔가 이제 포함시켜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뒤에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라는 이제 명령으로 예,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어떤 이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샵 include 사용가로 안에다가 헤더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tdio.h라는 헤더 파일은 표준 입출력 함수, 표준 입출력이라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표준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명령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가서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우긴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이제 함수도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자, 그래서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어떤 입력과 출력을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을 모으고 있는 그 파일이 stdio.h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들을 지금 다른 소스 코드들 처리하기 전에 포함을 시켜라 라고 이제 5번 라인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은 int main 가로 열고 void라는 애가 있죠. 자, 여기서 int라는 애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6번부터 11번 라인까지 int라는 요 문장이 하나 이렇게 한 줄짜리 문장이 나오고요. 뒤에 중괄호 나오고 11번 라인은 7번에 중괄호 열기, 11번에 중괄호 닫기가 나오죠. 자, 요런 형태, 6번부터 11번 라인까지가 요런 형태가 함수의 형태예요. 함수의 형태. 자, 근데 일단은 함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은, 요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규칙이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라는 애는 어떤 이제 메인 함수의 자료형을 설정하는 int는 반환값을 정수형으로 설정한다는 의미다. 라고 나오는데, int라는 애는 뭐 정수라는 숫자를 뭔가 반환을 해준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뒤에서 int라는 애가 뭔지,
뭐 void가 뭔지, printf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명령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 알고 나면은 다시 이제 요 문장이 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규칙, 이렇게 이제 쓰는구나 그냥 구조, 기본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구조를 갖는구나 라고 일단은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t라는 애를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main 가로 열고 void라는 문장을 즉 명령어를 써서 main 함수 가로 안에 형식 4개 변수를 생략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함수라는 문법을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그런 함수 형태를 만드는 규칙, 그런 규칙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이 문장이 이 6번 라인의 문장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본 구조 규칙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형태를 작성하고 나면 7번 라인에는 중괄호를 열고 그다음에 11번 라인에 있는 중괄호 열고 닫기가 한 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어떤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명령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일 처리를 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을 쭉 넣어주게 되면은 요 5번 라인부터 해서 우리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통해서 즉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된 그 언어를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고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실행해주는 그런 파일을 컴퓨터로부터 이제 실행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 기본 구조를 갖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중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뭐 C 언어, 뭐 파이썬, 뭐 기타 등등 많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런 명령어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만들어 놓은 모음이 C라는 애가 있는 거고 파이썬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뭐 자바라는 애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언어 하나만 잘 해두시면은 거의 비슷비슷 문법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만 잘 해두시면은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데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이제 C나 자바를 놓고 보면은 약간의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살짝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C는 뭐 이제 구조형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제 자바나 뭐 이제 다른 언어들은 뭐 이제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똑같은 목적은 똑같은데 이걸 이제 작성하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명령어들을 작성을 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일들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설치가 지금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빼고 그냥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다 설치는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서 실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기본 구조부터 해서 작성을 해보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성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1번 라인에서 4번 라인, 3번 라인 안에 있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자, 요것을 이제 주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C 언어에서는 주성문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여러 줄 또는 한 줄 주석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 줄을 하시려면 슬래시 별표, 그다음에 끝에는 별표 슬래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 줄 설명문을 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래시 슬래시라는 슬래시를 두 개 사용한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주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석문은 소스 파일의 작성이나 수정 일자 또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스 코드 안에다가 쭉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같이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는 나 혼자 이제 다 내가 다 하지만 네, 내가 혼자 이제 다 하지만, 이제 실무나 이제 회사에 가면요, 프로그램이 이제 덩치가 커지죠. 뭐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갖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래머들, 즉 개발자들이 같이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소스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만들었고 언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이제 다 써놔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유지보수도 편하고 아니면 이제 개발자가 일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발자가 왔을 때 그걸 이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내용들로 작성을 해놨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석으로 이제 달아놔줘야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쉽게 파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석을 얼마나 잘 다니냐에 따라서 또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 하냐 이런 요소로도 판단을 하는데 이 주석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잘 쓰는, 잘 설명문을 잘 쓰는 그런 이제 습관들도 잘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행 처리 지시자부터 해서 아까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샵 기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뭐 기타 등등 이제 나왔던 그런 기호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직접 입력해 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명령어들, 즉 변수라든지 뭐 이제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이제 또 실행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처럼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끝까지 오늘 설치 다 하시고 설치 다 되시고 컴퓨터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연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